2022년부터 시작하여 이번 폭락장의 GTX 인근 지역이 폭등한 만큼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아질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요지들은 좋지만 서울의 요지가 아닌 곳은 일반 수도권에 좋은 것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향후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투자하면 성공하겠지요. 지역을 찍어두려면 나중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니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미리 공부하고 알고 있다가 지금처럼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면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예전에는 교육도 중요했지만 이젠 교통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강남과 삼성 및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중요합니다. 바로 교통의 핵심은 서울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환승센터입니다. 이게 무슨 환승센터냐 하면 바로 환승센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가 들어서면서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역 근처가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상센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환승센터 자료가 있습니다. 총 9개가 환승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10개 역사 중 양재 수원 용인 인천시청 부평송도 등 6개 역사와 지자체가 총괄계획단 지원을 적극 요청한 덕정 망우 킨텍스 등 3개 역사에 추진된다. 이곳을 주의 깊게 보고 하락기의 투자 시점을 잘 보고 투자하면 큰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데나 다 오르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 5년은 아무데나 투자해도 오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이젠 정말 선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곳은 어떻게 선정할까? 모든 정비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어떤 것은 오리알이고 또 어떤 것은 뻐꾸기 알이다. 이를 구분하려면 사업성을 따져보면 된다. 얼마나 크게 지어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는가. 이게 사업성 분석의 거의 전부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일단 조합원들이 먼저 배정을 받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 분양을 많이 비싸게 할수록 사업성이 오른다. 단순히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 수익이 남기 때문이다.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800세대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조합원이 400세대인 곳과 700세대인 곳의 수익성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자의 경우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400세대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지만 후자는 100세대만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 분양가가 같다면 수익이 4배나 차이 나는 셈이다. 아파트 규모 대비 조합원 비율이 낮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숫자가 적을 때의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우선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는 동료가 줄어든다. 그만큼 자신의 수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갈등 요인이 줄어든다. 대개의 정비 사업은 조합 규모가 클수록 사업이 산으로 가거나 오만 갈등이 싹튼다. 그런데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질까? 여기서 용도지역과 용적률이 등장한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와 상업지 등으로 땅의 쓰임을 정해두는 개념이다.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 지도에서 지적도를 눌렀을 때 색으로 구분되는 게 바로 땅의 용도지역이다.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주거지는 노란색 계열이다. 그런데 주거지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은 아니다. 전용 주거지와 일반 주거지로 나눈다. 전용 주거지의 경우 보통 단독주택 용지로 쓰인다. 빌라나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1.2, 3종으로 분류한다. 종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란 의미다. 이 같은 용도 지역의 구분은 도시계획이란 큰 틀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때 함께 등장하는 용적률은 토지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만약 100짜리 땅에 면적 50짜리 2층 건물 연면적 100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100%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4층 연면적 200으로 올린다면 용적률은 200%가 되는 식이다.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는 곳이 용도 지역상 어떻게 구분되고 용적률 상한이 얼마인지가 새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건축은의 경우 현재의 아파트 용적률과 새로 짓게 될 아파트의 용적률을 비교해보면 사업성이 뛰어난 곳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이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고 이미 용적률이 220%라면 앞으로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은 30%포인트가 최대다. 이만큼의 여분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현재 대비 늘릴 수 있는 세대수,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나온다.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입지의 힘으로 정비 사업을 끌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형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수록 동력이 끊기고 만다. 2000년대 초반 강남 재건축은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가 대부분의 사업 유형이었다. 용적률이 남아돌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저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는 저물었다. 강남뿐 아니라 목동과 상계동, 일기 신도시까지 15층 안팎의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허용된 용적률을 이미 꽉꽉 채운 상태에서 억지로 사업성을 찾아가며 재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별법은 모든 법의 상위에 있는 법이다. 다른 법과 상충할 땐 특별법이 우선한다. 결국 특별히 용적률 상한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사실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3종 일반 주거지의 상한이 300%라면 250%로 적용하는 식이다. 나머지 50%포인트는 조건부로 열어준다. 3종 일반 주거지에서 250%를 꽉 채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결론은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넓으며 가구 수가 적은 구축 아파트 단지이다.